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새해 들어서 잠시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제 폭망할 일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래 연초가 되면은 뭐 국정운영 발표도 하고 지지율이 올라갈 수뿐이 없거든요.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잠시 오를 듯 하다가 다시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는 이제 누가 발표했냐면 한국갤럽이라고 아주 우리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 심하게 얘기하면 좀 믿을 수 없다. 이 정도까지 그렇죠. 국민의 그런 평판을 받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조사 내용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47%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못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44%, 3% 정도의 이제 편차가 나고 있어요. 그처럼 이제 긍정평가가 물론 많긴 많지만 연속해서 2주째 지금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있다가 지금 1% 정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제일 큰 정부에 대한 불만이 최저임금 문제하고 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 요것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자영업자,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하여튼 이 기업 크든 작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게 네. 공통된 고통의 한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에 제가 보기에는 상승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지율 회복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기업인들하고 얼마 전에 15일인가 이렇게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 같은 것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소통을 잘한다 이런 걸 왜냐하면 중간에 지난 가을 이후에 이 대통령이 이제 소통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그 불만과 우려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완전히 이제 타운홀 미팅이니 미국식이니 해가지고 했는데 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도 이거 대통령이 조금 현실의 그런 그 위중함을 아시는구나. 좀 나아지겠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 더군다나 갤럽. 이게 친정부적 성향의 여론조사를 하는 걸로 인식을 받고 있는 이런 데서까지 이렇게 빠졌다. 이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국정 운영의 외형적인 그 어떤 스타일 이걸를 바꿔갖고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경제 정책 그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 왜냐하면 경제가 금방 이렇게 쉽게 회복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빠질 때는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외교 안보 문제가 많이 회복 역할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 그 갤럽 여론조사는 15일, 16일, 17일, 3일간 조사한 걸로 돼 있어요. 어제까지 3일 조사한 거예요. 네네. 이거 그러면은 바로 요새 일어난 일들이 다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럼 요 사이에는 미국 간에 친선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무슨 ICBM만 하느니 안 하느니 우리 한국민들은 좀 불안하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네, 또 네. 김영철이가 간다 이런 거 다 기정 사실화 됐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미국 간 정상회담을 해도 현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서너 달간 교착 상태에 있는 교착 상태를 깨고 열리는 첫 미국 간 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굿뉴스거든요.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1% 정도 빠졌다? 이 얘기는 이제 외교안보 문제, 북한 핵 문제가 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정부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지금 하는 스타일로 그는 정부 협상 전략과 협상 목표 이거 가지고서는 북한 핵 문제 폐기를 위한 미국 간의 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정부 뜻대로 이렇게 회복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속 2주 빠지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달리 이렇게 적당하게 무슨 이렇게 외과적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나무 몇 개 바꿔 낀다고 숲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숲 전체가 만약 문제다 그러면은 항공기로 숲 전체를 살포든가 그잖아요. 나무 정말 우량 나무 한 10% 정도만 남겨놓고 싹 솎아내든가 네, 그렇죠.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이 숲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큰 국정,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싹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런 전체적인 어떤 치유책, 개선책, 근본을 교정하는 지금 요즘 매일 방송 나오는 손혜원 사건 이런 것도 빨리빨리 정리해야만이 이런 것도
내주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 지지율이 얼마나 빠지나. 제가 보기에는 손혜원 의원 사건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지율 조사에 내주에는 많이 빠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지율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한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어느 정부하고도 달라요. 탄핵으로 탄생한 정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그 얘기는 뭐냐? 국민들이 전에 정부에 법률적으로 타당하든 안 하든 실망이 너무 컸다는 건데 그렇죠. 그 실망의 원인을 치유해줘 달라. 국민적 바람이 그 바람으로 이게 탄생한 조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촛불혁명으로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촛불혁명의 원인과 촛불혁명이 지향하는 국가의 운영 방향이 어디가 있는지 이거를 뭐 보수 쪽에서 비판한다, 야당이 비판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정말 현 정부가 출범할 때의 초심에 맞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말 겸허하게 민심의 흐름을 이제 반영하는 정책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문제가 말이죠. 지지율이 뭐 사실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뭐 반복은 할 수 있지만 계속 하향 추세고 게다가 연초에 오르지 않고 다시 떨어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때 손혜원 또 국회에 서 있는 그 사법농단 시비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뭐 올라가는 거는 이제 기대할 수 없고 이제 앞으로 곤두박질 일만 남아 있는데 이 곤두박질 치는 게 앞으로 가파를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하게 곤두박질 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지만은 이제 현재 대한민국을 굉장히 지금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경제 문제하고 이제 북한 핵 문제예요. 이 북한 핵 문제는 이제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발표해버렸잖아요. 본인이 얘기하는 그 북한 핵 폐기가 아니고 본인은 그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 우산까지도 다 없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안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정부가 그리고 미국이 한미 공조를 강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김정은이 딱 교육시키고 압박을 가해가지고 새로운 개념의 북한 핵 오로지 폐기만을 목표로 하는 회담이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북한을 몰아붙이는 협상으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더 이상 안 속아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도 지금 뭐 확실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절대 포기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래갖고 어떻게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 경제는 혼자 내수 시장만 갖고 살아가는 경제가 아니잖아요. 해외에 대한 의존율이 80% 이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국제 경제 자체가 작년도가 이제 정점을 찍고 올해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이다. 미국도 내리막, 그 다음에 유럽도 내리막, 중국도 내리막, 중국도 지금 6.5% 나오다가 6.0%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만들어서 해외에 팔는 그 수출 시장들이 다 어려워지는데 수출 시장들이 어려워지면 해외에 있는 그 말하자면 소비자들이 과연 우리 한국 물건만 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물건 살 돈도 없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그러면 뭘로? 내수시장은 아까 저 얘기지만 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내수시장 다 얼어붙었죠. 해외 시장은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빠지고 있죠. 네. 어디서 우리 물건을 팔아서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는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장의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 정부가 먼 5년 후 10년을 내다보고 멋있는 어떤 신성장 동력을 찾았느냐. 지금 원전 같은 것도 지금 다 폐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전을 살려갖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갖고 전 세계 시장의 원전 시장을 우리가 딱 장악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원전을 국내에서 안 왔는데 해외 나가서 사달라. 이거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요. 국내에서 안 팔리는 물건 해외 가지고서 팔아달라고 하면 사기죠, 해외에서 사기. 소비자들이 예. 무슨 그 물건에 대한 크레딧을 어디서 찾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것은 사실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국제사회에서 또 막 인정받아갖고 중동 같은데 UAE 같은데 이렇게 지금 먹히고 있잖아요. 막 지금 이제 수출 시장을 찾고 있는 판국에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또 우리 방산 얼마나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사업군이잖아요. 산업군인데 방산도 가는데 족족 필리핀에서도 떨어져, 미국에서도 떨어져. 가는 데마다 방산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저 카이 그거 뭐 엄청난 부식기가 수사 받고 있고 수사 받았고 그러니까 회사 신뢰도 떨어졌지. 예. 경쟁력 떨어졌지. 정부가 얼마만큼 옛날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런 그 카이 만든 그 저 고등 훈련기 있잖아요. 이거 해외 수출 시장 개척하려고 전 국가기관에 달랐고 얼마나 어렵게 그렇죠. 해갖고 그나마 조금씩 문 열어놨는데 지금 다 죽잖아요. 국정원이 굉장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방산 시장도 죽죠, 일반 상품 시장도 죽죠, 반도체 이런 거 다 죽죠. 예? 지금 어디서 우리가 이게 경제를 일으켜서 세울 수 있냐 이거죠. 국내 정책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다
대통령의 지지율,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로 넘어가는데 이게 지지율이 나올 수 있는 큰 뿌리가 지금 얼어붙고 있다.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방법은 뭐 하나 같습니다. 전국을 근대 문화거리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다 리모델링 해주고 돈 주고 막 이러면은 또 지지율이 올라가겠지만 그게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이거는 됩니다. 여야를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는요. 아, 야당이라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여당 혼자만 밥 먹으면 여당은 밥은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거 밥 먹고 사는 경제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의 장래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못된 건 빨리 고쳐야 된다. 단순한 지지율 차원에서 보지 말아달라. 예,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걸 바로 잡으려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촛불 민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했다면서요. 최순실이 연설문 대신 써줬다면서요. 근데 이건 연설문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들어먹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잡아야 되겠죠.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진짜. 탄핵시키고 그냥 확 바꿔야 됩니다. 이거 기대감을 갖다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곳곳이 또 부동산 투기고 말이죠. 큰일 났습니다. 나라 바로 잡읍시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방송 신의 한수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